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그렇듯 손녀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밥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조용히 식탁에 앉은 가족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녀는 그런 걸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밥에 자신을 해치려던 독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 밥을 손녀가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잠깐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밥 냄새가 남은 집,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의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마을 위로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산빛 아래 걸린 집들 사이로 닭 우는 소리가 멀게 퍼졌습니다. 이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건 어쩌면 이 집에서만 살아있는 작은 리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순 씨는 언제나처럼 5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일어났습니다. 또 잠이 짧았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개고 나서 잠시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간쯤이면 남편이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곤 했지요.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방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래, 또 하루 시작해야지.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마루판이 삐걱 소리를 냈고 발밑으로 느껴지는 찬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부엌문을 밀자 어둠이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싱크대 위엔 어제 닦아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졌지만 그녀는 무심히 그 물을 받아 쌀을 씻었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쌀의 감촉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묘하게 안정되는 그 느낌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밥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럽게 새어나왔습니다. 습관처럼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쌀을 씻고 물을 맞췄습니다. 부엌 구석에 걸린 벽시계가 딸깍하고 초침을 옮길 때마다 부엌 안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된장국 끓여야겠다. 민서가 좋아하니까.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 민서는 6살 그 집의 가장 밝은 빛이었죠. 작은 발로 쪼르르 달려와 할머니 냄새 좋아요 하며 안기던 아이. 그 모습이 떠오르자 정순 씨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쌀솥을 불 위에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된장의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부엌의 차가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뜨거운 숨을 쉬었습니다. 에구, 이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프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젓가락으로 멸치를 골랐습니다. 조그만 불빛이 흔들리는 부엌 안 그녀의 손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듬어진 멸치, 가지런한 채소들, 깨끗하게 닦인 조리대. 그건 마치 삶을 정리하듯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시계가 6시를 알릴 무렵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은정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은정인 좀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피곤해도 눈이 자꾸 떠지네요. 은정은 커피포트를 올리고 컵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엔 익숙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직 자나? 네, 조금 전까지 코 골고 자던데요. 그래, 그럼 깨우지 말고 좀 더 재워. 어린애는 자야지. 그녀는 된장국을 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부지런하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밥을 하시니까 저희가 편하죠. 살다 보면 그런 게 몸에 밴다니까.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떠맛을 봤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딱 좋네. 오늘 된장 잘 풀렸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엔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꿨습니다. 바깥에 냉기가 스며들자 된장국 냄새가 집안으로 더 깊이 번졌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을라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안개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는 파란 하늘, 그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주전자에서 김을 뿜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커피가 없으면 밥도 못 먹겠지? 그런가 봐요. 이게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난 커피보단 된장국이 낫더라. 그녀는 웃으며 국자질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 안쪽에서 작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쪼르르 달려나오는 소리, 그 뒤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 할머니 밥 냄새 너무 좋아요. 정순 씨는 고개를 돌려 환히 웃었습니다. 우리 민서 깼구나.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민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에 인형을 쥐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된장국이랑 고등어구이.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우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야, 손 씻고 와야지. 응. 민서는 쪼르르 달려나갔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정순 씨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을 반드시 맞췄습니다. 그녀에게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영우 늦게 일어나나? 곧 나올 거예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빈속으로 나가면 탈라. 그렇죠. 은정은 작게 웃으며 반찬 그릇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영우가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힘든 세상이지. 정순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들의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밥 먹어라. 힘내야지. 네, 어머니. 그녀는 국을 한 국자 떠서 아들의 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밥에서 풍겨오는 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쓰고 쇠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밥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쌀이 오래됐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먹을래요. 민서가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민서 오늘 어린이집 가야지? 응, 오늘 발표회 있어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목소리 크게 내야 하니까. 식탁 위엔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영호는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순간에도 정순 씨의 마음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는 구수했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가 묘하게 뒤틀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밥 냄새가 좀 다르네. 쌀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웃음 뒤에 미묘한 그림자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의 밥은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밥 속에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일이 숨어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마당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의 이슬이 반짝이고 대문 밖으로는 이웃집 닭이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부엌의 시계는 7시 반을 가리켰고 그 시간의 부엌은 하루의 가장 따뜻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야, 국은 조금만 떠줄까? 아니요. 저 많이 먹을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맑게 튀었습니다. 은정은 웃음을 참으며 국을 조금 더 떠주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끝이 밥에 닿을 때마다 김이 피어오르고 밥알 사이로 은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어딘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이상해요. 민서가 밥알을 몇 번 씹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해? 왜? 조금 쓴맛 나요. 은정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민서야. 밥은 늘 똑같은 쌀로 했잖아. 근데 진짜 그래요. 이상해요. 아이의 표정은 솔직했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레 자신의 밥을 한 입 떴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부드럽게 퍼졌지만 그 안에 아주 희미한 쇠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네. 물이 좀 바뀐 건가? 수돗물 필터 갈 때 된 거 아니에요? 은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지. 요즘 물이 좀 텁텁하긴 하더라. 정순 씨는 일부러 가볍게 넘겼지만 그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민서는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이거 학교 선생님은 못 먹는데요. 냄새 난다고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은정도 따라 웃었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선 굽는 냄새도 싫다더라. 냄새 싫어서 밥도 못 해 먹으면 세상 어떻게 살겠니?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냄새가 남는 게 싫다는 젊은 세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냄새가 남는 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냄새 속엔 하루의 노동이, 마음이, 사람의 체온이 스며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가 장 좀 보러 나갈게요. 은정이 말했다. 그래. 간장도 좀 떨어졌더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서 발표회 끝나면 같이 가요. 어머니도 좀 바람 쐬셔야죠. 됐어. 난 집에 있을란다. 가끔 나가셔야죠. 요즘은 안 나가면 더 답답해져요. 정순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 속에 두부 조각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하는 걱정이라는 말이 가끔은 잊히고 있는 나의 자리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 먹었어요.
민서가 빈 그릇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래, 잘 먹었네. 우리 민서가 제일 잘 먹었어. 할머니 밥이니까요.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정순 씨의 마음이 잠시 녹았습니다.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그릇을 모으고 영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정순 씨는 밥통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밥솥 안쪽에 남은 밥에서 여전히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지? 그건 단순한 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쇠붙이 위에 습기가 밴 듯한 아주 미묘한 금속 냄새가 밥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밥이 좀 이상해서. 냄비가 오래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 옛날 밥솥이 오래됐거든.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낯선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어린이집에 간 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영호는 출근했고 은정은 장 보러 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부엌 한켠에 앉아 식탁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밥 냄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밥 냄새가 참 오래 남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냄새는 어쩐지 밥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쌓인 사람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쪽에는 쌀독이 있었고 그 안에는 며칠 전 사온 새쌀이 절반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넣어 한 줌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쌀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무언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쌀알 사이에 아주 작은 검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쌀에 섞인 건 먼지도 벌레도 아니었습니다. 빛을 비추자 반짝였습니다. 마치 쇳가루처럼. 그녀는 손에 쥔 쌀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쌀을 씻을 때 물이 조금 붉게 흐른 것도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간장도 사고 김치거리도 좀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쌀이 좀 이상하더라. 이상해요? 응. 쇳가루 같은 게 조금 섞여 있었어. 에이, 설마요. 요즘 그런 일 있겠어요? 그냥 내 눈이 잘못 봤나 싶기도 한데. 은정은 쌀독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깨끗한데요? 그냥 먼지예요. 그런가. 쌀 씻으면 다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은 웃으며 뚜껑을 덮었습니다.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밥을 다시 했습니다. 쌀을 씻을 때 손끝에서 여전히 미세한 거칠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고 물을 붓고 불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이 부엌을 채웠고 그 안에 그녀의 얼굴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오늘도 어김없이 그 쓰고 쇠맛 나는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때 이미 그 집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창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앉아 국그릇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숟가락 끝에 남은 된장의 짠맛이 입안에서 묘하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입맛 없으세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그래. 오늘따라 밥 냄새가 너무 강해서. 냄새요? 그래, 뭔가 좀 쇠냄새 같기도 하고. 은정은 잠시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냄새에 예민해지신 거 아닐까요? 가을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정수는 웃었지만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김이 오르는 밥그릇이 있었고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등어를 집어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생선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건 내 거다. 엄마는 꼬리 싫다 그랬어요. 그럼 엄마는 머리 먹으면 되겠네. 민서의 말에 은정이 미소를 지었지만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나서 은정은 설거지를 했고 정수는 천천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밥이 왜 계속 그런 냄새가 날까?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쌀독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에 남은 쌀알을 비벼보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냄새도 이상한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 불편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잠이 줄었나 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래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엌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흐릿했고 창밖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기 전 냄비 속을 물로 헹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네.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쌀을 씻으며 그녀는 무심코 손바닥으로 쌀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또다시 미세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이거야. 쌀알 사이에 아주 작고 거친 입자가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쌀을 체에 받치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작은 검은 입자들이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먼지라기엔 너무 반짝이네. 그녀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정수는 손끝으로 그것을 조심스레 눌러봤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쇳조각 같았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왜 들어있지? 그녀는 쌀통 안쪽을 더 깊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본 그 조각들이 환상이라도 된 듯 쌀은 깨끗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고 한동안 쌀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나? 그날 오후 은정이 퇴근하듯 마트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그래, 그래라. 정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고 간장을 꺼내며 익숙한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정수는 묘한 걸 느꼈습니다. 은정이 쌀을 씻을 때마다 그 손끝의 동작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일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처럼요. 은정아. 네. 요즘 밥 냄새 안 이상해?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냄새요? 응. 요 며칠 계속 밥이 좀 이상하더라.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된장국 냄새가 센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은정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은정이 숟가락으로 쌀을 섞을 때 그녀의 손등 위로 순간 작은 금속빛 알갱이가 튀었습니다. 은정은 곧바로 그것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정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거 뭐야? 네. 손에 뭐 묻었잖아. 아, 이거요? 그냥 쌀가루예요. 은정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 셋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오늘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도시락 냄새 좋대요. 그래, 우리 민서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엄마가 싸줬어요. 엄마 솜씨가 좋지. 정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하고 더 쇠맛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숟갈 뜨고 입에 넣었습니다. 쌀알 사이로 금속의 맛이 확 퍼졌습니다. 혀끝이 싸하게 저렸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밥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수는 웃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은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오늘은 간 좀 세게 했나 봐요. 된장국이 조금 짜네요.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어젯밤 그 쌀의 반짝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은정의 부엌 서랍 속에서 본 낯선 통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부엌 정리를 하다 우연히 봤던 투명한 병, 농약이라고 쓰여 있던 그 글자.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불은 꺼졌고 집안에는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맨발로 걸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찬장을 열고 서랍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투명한 병이 있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병 아래쪽에는 하얀 가루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녀는 병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은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섰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천천히 병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거요, 살충제예요. 쌀벌레 잡는 거. 그래.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샀어요. 쌀에 조금만 뿌리면 벌레 안 생겨요. 그래.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병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순의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하지.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아직 믿고 싶은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당에 고추 말리는 대야가 뒤집혀 있고 빨랫줄이 흔들릴 때마다 낡은 집의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냄새는 거짓말 안 한다더니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의 문을 열어보니 어제 보았던 그 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깨끗이 정리된 수저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이가 치웠겠지 그랬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의 벽에 흩어졌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묘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침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머니 친구분 오신다면서요? 응, 순자 말이지. 그 사람은 잊지도 않고 꼭 찾아오더라.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네요. 민서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신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그래, 우리 민서 최고지. 정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고 눈빛은 어딘가 닫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은정은 그때 잠시 멈추더니 물컵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밥이 좀 덜 익었네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급하게 해서 그래. 그녀는 은정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숟가락을 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은정은 급히 가게를 본다며 외출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신문을 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숙제를 하며 색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어제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농약병이 사라졌다. 쌀에서 쇠냄새가 났다. 입안이 저렸다. 그리고 은정의 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그 말 속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 입자가 떠다니며 반짝였습니다. 이게 다 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야, 너는 늙지도 않는다. 너도 그래, 얼굴은 여전하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순자는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밥 냄새가 좀 독하네. 정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 응, 무슨 냄새지? 좀 싸한데. 그 말에 정수는 찬장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가 요즘 코가 예민해서 그런가 했더니 너도 느끼는구나. 그럼 냄비 좀 열어봐. 정수는 냄비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순간 코끝을 찌르는 금속성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된장국 맞아? 그렇지. 이상한데? 정수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이 살짝 저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자야, 너도 느껴지냐? 응. 뭐가 이상해. 이건 음식 냄새가 아니야. 순자의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린 거 아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냄비 속 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밥이 냄새가 난다 했지. 근데 그 밥을 누가 먼저 먹는지 몰랐네. 그녀의 말에 순자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순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저녁 무렵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맞이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내가 밥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하고 싶다. 은정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정수는 은정이 쌀을 씻는 걸 지켜봤습니다. 은정의 손끝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느렸습니다. 정수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은정은 쌀을 밥솥에 부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네. 우리 민서밥은 내가 따로 담을게. 왜요? 걔는 입 짧잖아. 따뜻할 때 바로 줘야지. 아, 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밥이 익을 동안 냄비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밥주걱을 쥐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정수는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 속에서 묘한 냄새가 다시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김을 살짝 밀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냄새가 아니야. 식탁 위에 밥이 올랐습니다. 민서는 신나게 뛰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고등어 구웠지. 내가 좋아하잖아. 와, 맛있겠다. 은정은 말없이 국을 떠주었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이 하얗게 잘 됐네요. 그래, 오늘은 마음을 좀 담았거든. 정순의 말에 은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고 아주 조용히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가 알아야겠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정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내려가 밥솥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밥을 한 숟갈 퍼서 흰 천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의사였던 노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밤에 웬일이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밥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밥이요? 이게 냄새가 이상해서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밥을 유리컵에 담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농약이에요. 아주 미량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네. 이런 종류는 오래된 농약입니다. 쉽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마다 젖은 흙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민서만은 절대 안 돼.
그녀의 속삭임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낮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마을 위로 깔려 있었고 공기에는 비 오기 전 특유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녹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을 뿐이었죠.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은정은 잠시 멈춰서서 밥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네.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왜요? 그냥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은정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그래, 우리 공주 일어났네. 정수는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서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오늘은 뭐 먹어요? 된장국.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우와. 민서는 신나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가를 잠시 감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올려졌습니다. 고등어 구이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된장국의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은정은 젓가락을 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밥그릇을 정렬했습니다. 정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밥 퍼줄게. 정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됐어, 가만히 있어. 그녀는 아들의 밥그릇, 은정의 밥그릇, 그리고 민서의 밥그릇을 차례로 앞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 먹어요. 민서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먹자.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정의 입끝, 손끝, 그리고 눈동자까지 따라갔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그래. 네. 오늘 밥은 향이 좋네요. 그렇지. 정수는 아주 천천히 밥을 한 입 삼켰습니다. 그 맛은 익숙했지만 그 속 어딘가에서 쌓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 냄새 또 그 냄새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가 작은 입으로 밥을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정순이 외쳤습니다. 민서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할머니? 정수는 급히 손녀의 앞에 있는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그거 아직 덜 익었어. 응? 할미가 새로 줄게. 기다려.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고등어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은정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그냥 밥이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싸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네. 너 이 밥에 뭐 넣었지?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묻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밥에 뭐 넣었냐고. 은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조용히 해라. 정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다. 뭐려? 농약이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은정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고요한 집안의 식탁식의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은정아. 정순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냐?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맡았고 확인도 했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이 냄새는 뭐야? 이 밥에 왜 그 싸한 맛이 나는데?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겁이 나서 엄마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괜찮아. 어머니, 그건.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남편이 계속 빚에 시달리고 전 늘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지만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연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집도 이 밥상도 하루하루 짓눌리는 것 같아서.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서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건데. 은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냥 그날 너무 미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그녀는 말없이 밥그릇을 들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정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울음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밥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다시 하면 돼. 근데 사람 마음은 한 번 상하면 안 돌아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서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밥 냄새는 사람 냄새랑 닮았단다. 사람 냄새요? 그래. 정직한 밥은 따뜻하게 향기 나고 거짓된 밥은 싸한 냄새가 나지. 그럼 오늘 밥은요? 오늘 밥은 다시 하면 돼. 민서가 순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만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냄새나는 밥하지 말자.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된장국 냄새 대신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마을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집 앞에 감나무 잎사귀가 젖은 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냄비에서 밥 짓는 소리도 민서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며칠째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손때 묻은 앞치마를 벗은 채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젠 냄새도 안 나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밖의 회색 하늘 아래 빗방울이 처마 끝을 따라 똑똑 떨어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서 있다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에요. 민서열이 아직 안 떨어져서. 정수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가 아직 아프냐? 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기운이 없어요.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녀는 그렇게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은 평생 용서 못 받을 거 알아요. 하지만 민서가 대신 아팠어요. 정수는 잠시 은정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아. 네. 사람이 잘못을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숨기면 더 큰 죄가 돼. 은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너 다시 밥 짓는 법 배워라. 네. 밥 냄새로 사람 마음도 달라지니까. 은정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순과 은정이 나란히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은정의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녀는 한 톨 한 톨 정성스레 물을 부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은정아. 네. 쌀 씻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 쌀이 다 다쳐. 네, 어머니. 그리고 물 온도는 조금 따뜻해야 돼. 찬물은 밥심을 약하게 해. 네. 은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 묵은 두려움이 씻겨나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정수는 작은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마셔라. 몸 좀 녹여. 감사합니다, 어머니. 응.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찻잔을 맞댔습니다. 그 사이로 밥 냄새가 천천히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싸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함께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밥 냄새야. 사람 사는 냄새.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난 얼굴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서 일어났네. 기분은 어때? 응, 이제 괜찮아. 은정이 달려와 민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울지 마. 은정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 다 됐다. 이제 같이 먹자. 식탁 위에는 다시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올려졌습니다. 고등어는 노릇하게 구워졌고 김치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밥 냄새 좋아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진짜 밥 냄새 나지? 응.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뜨다가 살짝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은정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 기다린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비는 멎었고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정수는 부엌불을 끄기 전 솥뚜껑을 살짝 열어 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은은한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새순이 돋았고 햇살은 부드럽게 처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 있어요. 그래, 뭐 그리고 싶어? 우리 밥 먹는 모습요.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제일 좋지. 가족이랑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그럼 할머니는 웃는 얼굴로 그릴게요. 그래, 예쁘게 그려줘. 민서는 해맑게 웃으며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냄새는 사람 마음이야. 오늘은 참 따뜻하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다시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솥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남은 온기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냄새로 남았습니다.